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네. 이 말로 봤을 때는 여드름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안녕하세요. 오락교 가피디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나 주셨어요. 이승기 원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냥 와서 진료를 받아라 라고 하려고 하다가 또 컨텐츠 또 한 주 떼와야 되니까 괜찮으시죠 원장님? 그렇지 뭐. 정말 괜찮으신 거죠? 괜찮아. 네, 이분 30대 여성분이시고요. 여드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 않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여드름이 정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소티논을 먹어도 이거 그냥 할게요. 이거 좀 많이 역겨우시죠? 이소티논을 먹어도 좋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고요. 꾸준히 신경 써서 이틀에 한 번씩 티트리 성분의 진정팩도 하고 갈바닉도 하고. 갈바닉이 뭐예요? 근데 들어본 적 있어요? 갈바닉? 갈바닉 피부 관리 기계인데 약간의 필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런 거라고 하네요, 갈바닉이. 네, 그래서 갈바닉도 하고 콜라겐 팩도 하면서 열심히 관리하니까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이 되면 볼하고 턱에 심하게 여드름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독한 약들을 2통씩 3통씩 먹어도 계속 뒤집히는 게 호르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간지럽고 작년에 심할 때는 얼음찜질까지도 했었어요. 저 이렇게 계속 여드름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사연 주셨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꽤 많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보면 다른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받다가 해결이 안 돼서 오셔서 보면은 뭐 2년, 3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고 네. 요 사연을 하나씩 되짚어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저희 채널에서도 사실 이제 여드름 관련된 채널 많이 다뤘었잖아요.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게 좀 이렇게 막 너무 치료가 안 된다, 매번 관리를 하는데도 자꾸 여드름이 난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밑에 또 대댓글로 뭐 각자 자기들만의 막 노하우들을 막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심한 분들은 막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의사 나부랭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의사 하든가. 그분들도 다 이렇게 의사분들인가? 뭐 어쩔 수 없는 게 그분들도 나름의 경험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의사도 솔직히 경험치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다 보니까 단지 저희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을 경험한 거니까 조금 더 나은 것 뿐이지 무조건 나은 건 아니에요. 일단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좀 겸손하셨네요. 그래서 댓글을 보다가 그냥 이거는 뭐 내용과 관련은 없는데 좀 웃긴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압출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분 압출하면 좋다고 해갖고 병원에 가서 뭐라고 해야 짜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밑에 짜주세요 라고 하면 또 이렇게 못 살렸다 이거 되게 되게 약간 나름의 킬포였는데 되게 못 살렸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들 한 줄 한 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좀 쑥스러우신지 사진을 직접 자기 사진을 보내주신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증상과 비슷하다라고 보여주신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던데. 솔직히 사진으로 보면 이거 심한 건 아니죠. 그쵸, 저도 그렇게 엄청 심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여드름이고 보통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 한 번쯤은 얼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여드름이라는 게 사실 이제 한번 완치된다고 해가지고 재발이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발이 또 엄청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 여드름의 원인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요. 선천적으로 피부 타입 자체가 지성이고 피지가 좀 많아서, 그리고 모공이 잘 막히는 타입이어서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 2번째 경우는 외부 인자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는 경우. 그렇게 2가지를 분류한다고 본다면, 선천적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본인 피부 타입이 모공이 잘 막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모공을 좀 열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스케일링이에요. 환자분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기간에 맞춰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3달에 한 번이라든지 스케일링을 좀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여드름이 악화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 또한 그 모공을 잘 열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사용해주면 조금 더 재발 낮출 수 있겠죠. 2번째 경우, 외부로부터 모공을 막는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가장 흔한 게 아무래도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화장품을 쓰면 어느 정도 여드름의 재발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맨 처음 나왔던 그 사연의 첫 번째
네. 줄에 보면 성인이 되고 나서 여드름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어. 성인이 되고 나서 화장을 열심히 하면서부터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화장만 줄이더라도 여드름이 호전되는 걸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솔직히 화장을 빼면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 화장을 좀 덜 하잖아요. 근데도 성인 되면 심해지는 경우는? 보통 남자는 성인이 돼서 심해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심한 친구들이 아. 성인까지 여드름을 가져가고, 남성분들 중에도 최근 들어서는 비비크림을 쓴다든지 또 선크림 때문에 선크림을 많이 쓰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혹시 나빠지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달에 한 번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또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지 않나요? 요거는 호르몬 문제로 보는 것도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여드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기본적으로 좁쌀 여드름이 생긴 상태에서 염증화가 되는 경우는 확실히 그 생리 기간에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좁쌀이 없으면 네. 염증이 생기진 않아요. 즉 여드름을 약간 염증화시키는 데는 연관성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애초에 좁쌀 여드름 자체에서 이렇게 케어가 되면은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케일링을 아까 주기적으로 하라고 한 이유가, 그 생리 주간 전에 미리 좁쌀을 짜버리거나 스케일링을 해버리게 되면 그런 염증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좁쌀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해주면 비교적 깨끗하게 지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좁쌀 여드름 단계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쌀 여드름을 이제 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짤 수 있을까요? 좁쌀 여드름은 다시 저희가 화이트 헤드와 블랙 헤드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화이트 헤드는 막 피지가 막 차서 꽉 차 있는 상태, 이때는 솔직히 잘 안 짜져요. 본인이 짜다가 잘못하면 상처가 나기도 하고 오히려 괜히 건드려서 염증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좁쌀 여드름이 더 연그러서 점점 커지면 끝이 벌어지면서 까맣게 때가 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블랙헤드라고 하죠. 그거는 짜면 잘 짜지긴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가급적 집에서 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짜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자분 그 사연에서 평소에 그 관리를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갈바닉이라든지 콜라겐 팩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티트리 성분? 네, 진정 팩도 하고 그 정도 관리 가지고는 좁쌀 여드름을 좀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든 건가요? 아주 쉬운 개념인데요. 모공이 있는데 모공이 막혀서 피지가 못 나오고 쌓여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이미 내 몸을 떠난 물질이고, 내 몸을 떠났는데 얘가 피부 밑에 박혀 있는 거죠. 가시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에 반응을 안 해요. 내 몸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네. 그래서 얘는 약을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고요. 밖에서 아무리 뭘 해도 얘는 안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가시잖아. 네. 가시를 안 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뭘 해도 치료가 안 돼서 밖에서 뭘 문질러도 해결되지는 않아요. 결국은 좁쌀은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압출이고요. 네. 나머지 것들, 염증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다든지 연고를 바르든지 해결하면 되는 거고, 새로운 좁쌀이 생기지 않게끔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이미 생긴 좁쌀은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해요. 물론 관리를 안 하고 주구장창 약을 먹으면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피지 분비가 적어지면은 그 좁쌀 여드름을 또 미연에 방지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막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소틴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네. 이소틴을 먹었는데 안 좋아졌다라는 거 하고, 네. 막 간지럽고 심할 때 얼음 질릴까 해서 이건 그러니까 얼굴에 열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드름은 간지럽진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여드름은 아프거나 네. 그냥 불편한 것 뿐이지 간지러운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요 말로 봤을 때는 여드름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네. 여드름은 아까 일반적인 경우 지성 피부에 생기는 것이지만, 피부가 예민한데 여드름이 생긴 경우는 네. 여드름용 제품을 쓰시게 되면, 티트리 성분이라든지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아요. 약한 피부 타입의 여드름용 제품을 쓰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나 더 자극을 받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요. 꼭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연자분 같이 이제 여드름이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결론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되게 거죠. 중요한 네. 결론이죠. 진단이 먼저 되고 나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자.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사연자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 같더라? 큐바! 큐바! 큐바!